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가지 실비보험의 최적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다룰 내용은 실비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보고 각각 실비보험의 최적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비보험은 더 다룰 수도 있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실비보험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가는 거다, 그 생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실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비싸지기 때문에 다른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걸 좀 포기하더라도 실비보험 하나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괜히 이것저것 더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비싸지고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비보험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보험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개인 실손이 있고, 단체 실손이 있고, 노후 실손이 있고, 유병력자 실손이 있죠. 지난 시간에 단체 실손 다뤘고, 노후 실손은 아직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데, 유병력자 실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한번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개인 실손입니다. 우리가 특징을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개념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프기 전에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0에서 65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일반적인 개인 실비보험이다. 특징은 뭐냐? 가입 시점별 보장이 다 다르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는 착한 실비가 출범이 됐다 라는 내용이고, 실비보험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거다. 큰 병원비 지출을 막으려고 가입하는 거지, 우리가 작은 걸로 병원을 다녀와서 뭐 2만원 3만원 내고 병원비 낸 거 그걸 무조건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다 못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내 돈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큰 일이 생겼을 때 실비가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거냐, 보장의 공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실손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단체 실손입니다. 특정 직장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무짐사로 그냥 가입하는 거죠. 회사 들어가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재직 기간에만 주로 보장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특징은 적은 보장이 될 수 있다. 보장이 좀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실비 가입을 안 해도 단체 실비에 가입돼 있으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 후에도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실손을 하나 더 추가로 가입을 하자, 그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개인 실손을 추가로 중복 가입하신 다음에 납입 정지하고 퇴사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개하는 방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납입을 중지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보니까 전환제도 이용해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전환이 거절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10대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보고 깐깐하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환제도보다는 개인 실손을 추가로 중복 가입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 실손이고요. 세 번째는 노후 실손입니다. 개념은 50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건강하신 분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프면 가입이 잘 안 됩니다. 고령층을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고령층을 위한 혜택들이 있겠죠. 특징은 뭐냐? 자기 부담금은 좀 높아요. 병원비가 나왔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좀 높지만 보험료를 대신 줄여가지고 고령층이 실비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건강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 진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이 집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간호사가 집에 와서 방문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실비만 가입하면 잘 가입을 해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죠.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설계사들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왜? 보험료도 낮은 데다가 그 보험료가 낮으면 수당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거보다는 유병자 실비로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거를 또 활용할 방법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병력자 실손. 개념은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비보험에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심사를 완화했다고 했죠. 지난번 설명했을 때 325 고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개월, 2년,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은
암, 진단, 치료, 수술 그거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암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2년 내에 고지사항이 다 끝난다. 그래서 2년 내에 고지할 게 없어지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입이 쉽죠. 그리고 장기 약 복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혈압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고 당뇨약 복용하시더라도 그거 관련한 고지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자기 부담금이 높고 보험료도 일반 실비보다 많이 높아서 좀 주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란 규정이 아직도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페이지에 다 있는데 실비보험의 최적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각 실비보험의 혜택이나 보장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만든 차트는 아니고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 실비에 대한 보장을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개인 실비는 0에서 65세 건강체가 가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병력자는 아프신 분, 병력이 있으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실손은 50에서 75세의 고령층이면서도 건강하신 분이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자기부담금은 개인 실비랑 유병력자는 200만원입니다. 근데 노후실손은 조금 안 좋아졌죠? 500만원 한도로 조건이 조금 안 좋아졌고요. 자기부담률은 개인 실비는 뭐 급여 비급여 해가지고 10% 20%잖아요. 3대 비급여 특약은 30%고 유병력자 실손은 전부 다 30%입니다. 그래서 유병력자가 보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내 자기부담금이 많이 큰 편이고요. 노후실손은 20에서 30%입니다. 급여 20%, 비급여 30%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보험료 수준이 착한 실비는 일단 좀 저렴한 편이죠. 유병력자 실손은 많이 비쌉니다. 한 2배 가까이, 2배 넘게도 비쌀 수도 있고요. 노후실손은 착한 실비보다도 저렴하다. 착한 실비보다 20에서 30%가량 저렴하다.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작아지고 소득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는 낮추고 대신 보장도 조금 적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저렴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개인 실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순위로 가입하는 거죠. 그쵸?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단체 실손에 가입돼 있더라도 개인 실비는 중복 가입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가입을 중지를 할지 말지, 중지하고 퇴사 후에 한 달 내에 재개할지 말지는 그건 별도로 판단할 내용이고 일단 무조건 중복 가입은 해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개인 실비 일단 1순위로 가입을 하시고 할증이 되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유병자 실비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조금 아프시고 뭐 하실 경우는 내가 유병력자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실비 할증으로라도 가입되는 건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설계사분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심사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유병자로 무조건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일반 실비 할증되더라도 일반 실비 가는 게 낫다. 왜? 보장이 크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유병력자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선택이다. 보장이 적고 보험료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유병력자 실손이 중요한 이유는 큰 병원비 지출은 방지한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0만원 이상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한다. 그 내용이고요. 노후실손은 개인 실손에서 노후실손으로 차후 전환이 가능하다.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제도가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우리가 100세까지 실비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은 착한 실비로 넘어오셔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으세요. 물론 보장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착한 실비로 100세까지 유지하기가 편하십니다. 보험료가 작고 갱신폭도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착한 실비도 비싸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3대 비급여 특약을 삭제하라 그랬죠. 보험료가 제법 많이 나오는 거를 비급여 특약으로 돌려놨고 그 3대 비급여 특약을 삭제하고 질병 입통원, 상해 입통원만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실비 2가지 메인 보장만 끌고 가시다가 그것도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노후실손으로 착한 실비를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는 더 떨어진다. 물론 보장은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에는 이렇게 노후실손으로 일반 실비를 전환하는 방법까지 있다. 그래서 이런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100세까지 실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노후실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을 우리가 100세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내용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4가지 실비보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잘 가입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생 실비보험 하나는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